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오야의 김진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그 이후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서학, 동학 개미들이 주식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은행 예금에서 주식 예탁금으로 이동해서 2019년도에는 평균 30조였던 예탁금이 70조까지 늘었고 계좌 수도 약 30만 개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에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급등한 이유이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유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 종목 찾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ETF 추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TF는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주식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법칙에 따르면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ETF는 예적금보다 리스크가 있고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아 주식보다 ETF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개별 주식 투자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ETF란 무엇인가? Exchange Trade Fund, 말 그대로 펀드를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으로 상장한 것입니다. 크게 ETF 종류를 나눠보면 개별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와 지수 전체에 따라 결정되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은 대략 10개 종목입니다. ETF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죠. 당연히 원금 보장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모든 주식시장과 각자의 취향에 맞는 테마별 상품이 있고 또 투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형, 해외 투자형, 원자재형, 채권형 등 다양한 종류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몇 개만을 골라서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처럼 매매가 자유로운데요. 종류와 구성 종목을 알고 싶다면 네이버 금융을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네이버 금융에 국내 증시 ETF란이 있습니다. 그를 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ETF다 이렇게 하면은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면서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는 6%, 그 밖에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등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을 찾아보면 미래세 자산운용이 운영하며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죠. 그런데 그 구성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페이스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나라별로 또 테마별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서 만약 ETF 달러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일 때 ETF를 매수하고 환율이 1,200원대에 매도하면 약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ETF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점과 또 원하는 가격의 매수,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역시 저렴하여 국내 증시만 해도 약 45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어 투자하는데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 외에도 배당주나 거치주, 테마주 이런 다양한 스타일로 추정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적거나 만일 구성되어 있던 종목 전체가 부도날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국내 주식형 ETF는 지급되는 분배금에만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매매 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은 물론이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환차익에 대한 위험도 제하되겠죠.
최근 ETF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성장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미국 증시는요,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4%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겠죠. 특히 기관 투자가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ETF를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ETF, 세계 시장 전체에 걸친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되어서 미래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순자산가치, NAV와 증권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ETF에서 말하는 괴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가치, NAV와 ETF 종가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 차이를 보통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합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레버리지형과 인버스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형 ETF는 기초 가격의 변동보다도 2배 또는 3배의 이익이나 손실이 거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인버스 ETF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반대로 수익률이 상승하면 하는 이러한 반대된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주변의 권유로 유행하는 ETF를 선택하기보다는 직접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투자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상품을 골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